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TX 5060 Ti 출시 가격에 대한 루머가 떴습니다. 5060 Ti 가격이 4060 Ti보다 낮을 거라는 이런 루머가 있다고 해요. 예상에 따르면 5060 Ti는 $379, 그리고 5060 Ti 16GB 모델은 $429라는 소문이에요. 참고로 4060 Ti 16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499, 8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399였죠. 그러니까 5060 Ti 가격은 전세대 대비 $20 정도 저렴해진 거고, 5060 Ti 16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대비 $70 정도 저렴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060 Ti 16GB $499는 이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16GB 모델 $499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오버프라이스라서 금방 내려갔어요, 가격이.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루머라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확정이란 얘기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주요 파트너들에게 5060 Ti 시리즈 그래픽카드 가격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5060 Ti가 4월 중순에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가격이 내려가서 럭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가격이 내려간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가격 보이시나요? 요게 50 시리즈 가격, 요게 40 시리즈 가격이죠. 원래 5090을 제외하면은 가격은 다 떨어졌었어요. 5080도 $200 저렴해졌죠. 5070 Ti도 전세대 대비 $50 저렴했죠. 5070도 전세대 대비 $50 저렴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죠. 그리고 현재 국제 정세가 좀 어질어질하잖아요. 뭐 트럼프 뭐 관세 어쩌고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환율도 요동치고 뭐 1480원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계속 장난질 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근데 그건 미국 얘기 아니냐, 국내는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글로벌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이 이상하게 팽창하면은 다른 쪽에서도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리스 경제 위기 때도 휘청했잖아요. 그리스? 우리나라랑 전혀 아무 상관도 없었죠. 그리스. 여러분들 뭐 그리스 물건 쓰는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랑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나와도 휘청이는 게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 저렇게 난리친다? 뭔가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그래픽카드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좀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제가 원래 5월달까지 좀 기다려 보셔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5월달 되면은 가격도 안정화되고 좀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모르겠어. 솔직히 한 달 뒤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가늠도 안 돼. 그놈의 관세의 영향이 언제 어떻게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괜찮은 가격 있으면 그냥 사세요.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그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상호 관세에 따라 게임용 GPU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뭔 소리냐면은 관세 때문에 GPU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죠.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서 GPU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GPU에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 뭔 소리야? 가격 인상이 있을 거라는 거야? 없을 거라는 거야? 근데 트럼프는 워낙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이라서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관련 기사에도 보시면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소비자용 PC 시장을 잠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가격은 최대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뭐 상호 관세니 보복 관세니 하면서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뭐 전쟁이라도 나면 물가는 더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오르고 한마디 하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원칙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그날 뭐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약간 정치적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트럼프가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거 견제가 안 되나? 아무리 상원 하원에도 공화당 쪽이 많다고 해도 거기도 좀 제정신 박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같은 공화당이라고 해도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좀 쓴소리 해줄 그런 사람이 없나? 그게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래픽 카드건 메모리건 뭐 CPU건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심각한 GPU 재고 상황을 고려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는 새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는 최신 RTX 50 시리즈나 RX 9070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이야기긴 합니다. 미국 이야기. 근데 이 여파가 언제 국내에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눈치 좀 보시다가 좀 좋은 기회 조만간에 있으면은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치 앞날을 모르겠어 지금.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건 조금 좋은 소식이긴 해요. RTX 50 시리즈에 SK 하이닉스 GDDR7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RTX 50 시리즈에서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세 가지 메모리 공급업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RTX 50 시리즈 뚜껑을 까보니까 삼성 메모리밖에 없었다고 해요. 분해해보니까 삼성이네. 분해해보니까 삼성이네. 근데 드디어 하이닉스 GDDR7 메모리를 사용한 제품들이 이제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 뉴스에도 떴죠. SK 하이닉스가 RTX 50 그래픽카드에 필요한 GDDR7 메모리 공급, 삼성 독점 공급이 종료되었다. RTX 5070이 곧 출시되면서 삼성의 독점적 공급 패턴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새로 합류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쓴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마이크론 메모리를 쓸 거라는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이닉스 메모리를 탑재한 최초의 RTX 5070 그래픽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래요. 하지만 5060 Ti 그래픽카드는 아직까지 삼성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또 좋은 뉴스가 하이닉스가 2025년 1분기 메모리 시장 점유율 첫 1위 달성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강력한 성과를 앞세워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제치고 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야, HBM 메모리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꺾었네요. 삼성이 HBM 쪽 접었었잖아요, 멍청하게도.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카운터포인트 통계에 따르면은 SK 하이닉스가 36%, 삼성이 34%, 마이크론이 25%라고 합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70%래. 그러니까 HBM 쪽은 하이닉스가 혼자 다 해먹고 있는 거야. 대단합니다. 단, 관세 문제 때문에 HBM 시장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엄청 잘 나갈 것 같지만 보시면은 하이닉스 떨어졌죠. 근데 이건 하이닉스 잘못이 아니야. 지금 전 세계 주가는 다 떨어졌어. 하이닉스 너 잘못 아니야.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떨어졌다. 원래는 한 22만원? 이 정도까지 갔었네요. 근데 한 6만원 정도 떨어진 거죠. 지금 사놓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솔직히 요즘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 들어가기에는 좀 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 관련 뉴스입니다. 비보의 플래그십 폰이죠. X200 울트라 관련 소식입니다. 요 비보 X200 울트라는 4월 21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 디자인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요 디자인. 요즘은 요런 디자인이 트렌드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비보 X200 울트라에는 포토그래프 키트가 따로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짜잔, 샤오미 15 울트라, 요거랑 비슷하죠. 디자인도 비슷하고 요 카메라 킷도 비슷하고. 이것만 보시면은 비보가 샤오미를 베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런 카메라 그립, 카메라 셔터 그립, 요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시기가 묘하게 겹쳤죠. 요 카메라 디자인도 그렇고. 샤오미는 라이카, 비보는 칼자이스, 서로 카메라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대략 스펙 비교를 해봅시다. 비보 X200 울트라, 샤오미 15 울트라, 갤럭시 S25 울트라. 사실 갤럭시는 그냥 가져왔어요. 갤럭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쫙 보시면은 볼 게 별로 없어요. 카메라밖에. 카메라 보시죠. 둘 다 이제 카메라에 몰빵한 폰이다 보니까 보시면 메인 카메라는 샤오미의 압승이에요. 샤오미는 1인치 카메라, 1인치 카메라. 여기서 끝났어. 둘 다 50메가픽셀인데 샤오미는 1인치, 비보는 1.28분의 1인치. 요런 차이가 있고, 근데 잔망경 카메라, 요거는 둘 다 2억 화소입니다.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근데 샤오미는 4.3배 광학줌인데 비보는 3.7배 광학줌이에요. 여기서도 살짝 샤오미에 밀리는 느낌? 근데 초광각 카메라가 좀 차이가 납니다.
초광각 카메라가 비보는 1.28분의 1인치래. 이거 보고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된다고? 50메가픽셀의 1.28분의 1인치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셀피 카메라도 비보가 좋아요. 50메가픽셀의 2.76분의 1인치 센서야. 근데 샤오미는 3.14분의 1인치 센서야. 화소수도 32메가픽셀. 그래서 셀피 카메라도 비보가 좋다. 근데 비보의 요 초광각 카메라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1.28분의 1인치 센서라고? 초광각 카메라가? 왜 그러냐면은 요 GSM 아레나가 표기 오류가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요번에는 폰 아레나에 써있는 스펙을 봤습니다. 폰 아레나 보면은 짜잔, 폰 아레나에 써있는 초광각 카메라는 2.76분의 1인치.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너무 말이 안 되거든. 1.28분의 1인치는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있는 스펙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스펙이 진짜일까? 이 스펙이 진짜일까? 아직까지는 전부 루머 기반 정보라서 어느 게 확실할진 모릅니다. 실제 나와봐야 알아요. 진짜로 초광각 카메라가 1.28분의 1인치면 대단하다. 아니면 여기 써있는 대로 2.76분의 1인치면은 뭐 그냥 평범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에 출시된다는 요 비보 X200 울트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 마지막 뉴스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 관심 있으신 분 주목. 오늘입니다. 4월 10일부터 닌텐도 스위치 2 추천 판매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판매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보시면은 다양한 경로로 추천 판매 응모가 시작됩니다. 뭐 서울권, 인천권, 충청권, 경기권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응모 채널 리스트, 온라인 응모 채널 리스트도 있습니다. 뭐 옥션, G마켓, 롯데 백화점몰, 11번가 등등. 여기서는 온라인에서 응모를 받고요. 가격은 다들 아시죠? 688,000원, 648,000원. 웬만하면 마리오 카트 월드 세트 사시는 게 좋아요. 요 게임 가격 상당히 비쌉니다. 그냥 사면 10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단돈 4만원으로 사실 수 있다. 마리오 카트 월드를. 그리고 한국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추천 판매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 소프트 플레이 이력이 있어야 되고,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누적 가입 기간 1년 이상 뭐 이런 거에 필요합니다. 대신 요런 일반 응모보다는 추첨 확률이 높겠죠. 요 조건을 달성한 사람이 좀 적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대원샵에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추첨 예약 시작한다고 하고요. 다른 곳도 뭐 비슷할 거예요. 뭐 깨물이, 롯데하이마트, 쓱닷컴 등등 다양한 곳에서 예약받고 있다고 하니까 닌텐도 스위치 2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닌텐도 스위치 2 추첨 응모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제 예상에 이거 사가지고 6개월 동안 갖고 놀아도 똑같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가격도 오를 수도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2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예약하는 게 개꿀입니다. 제 예상에. 그리고 요즘 관세 때문에 어지러운 거 아시죠? 분명히 품귀 현상 일어날 거고 사놓으면 가격 무조건 오른다. 최소 6개월,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스위치 2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예약 시작이니까 빨리빨리 예약 신청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참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여러가지로 어지러운 상황인데 다들 힘내시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